실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이 있습니다. 그 전항과 그러니까 앞항과 이제 뒷항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나열을 하면 돼. 그죠? 그래서 A1부터 한번 쭉 해보시면 일단은 A4가 뭐라고 돼 있어? 2라 돼 있죠? 2라 돼 있으니까 요 2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앞,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작성을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건데 얘가 4보다 크잖아. n이 4일 때니까. 그쵸? 그럼 A5라는 것은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지. 그럼 A4, 그러니까 2K 플러스 2인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4 이상일 때에는 항상 뭐에다가 K배하고 2를 더해. 그쵸? K배하고 2를 더해. 그럼 또 해봐봐. 뭐야? K배를 하고 2를 더해. 이 말이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K배를 하고 2를 더해. 이렇게 해서 A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3보다 작으면 얘가 이전항에다가 2K를 뺀 게 뒷항이지. 근데 나는 뒷항을 알고 앞항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얘를 이렇게 쓰는 거죠. A에 N 플러스 1하고 플러스 2K인 거지. 그쵸? 그 말은 즉슨 뒷항을 알면은 앞항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n이 3일 때를 살펴보시면은 3일 때를 구하기 위해서는 A4 넣어야겠지. 그래서 앞항을 구할 땐 계속 2K만큼 계속 더해가 되겠죠. 얘가 4K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6K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두 개가 뭐가 돼? 같대. 같다고 했으니까 2K 세제곱 2K의 제곱 그 다음에 2가 날라가죠. 2가 날라가고 6K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4K는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을 해주면은 K-2가 0이죠. 따라서 K는 뭐다? 0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1 세 가지를 만족해. 근데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며 6K 플러스 2가 되고 A2는 4K 플러스 2가 되겠지. 가급적이면 이 안에 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는 10 나오고 얘는 얼마죠? 8 빼기는 6, 마이너스 6인데 절대값 해서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주어져 있고 속도가 이제 5배가 된대. 그럼 미분을 해야겠죠. 그쵸? x1을 미분을 한 것을 이제 3t의 제곱이고 플러스 3이고 x2를 미분을 하면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의 속도가 q의 5배래. 그러면은 3t 제곱 플러스 3은 5배니까 30이지. 27이고 9니까 t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p의 가속도, 그럼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두 번을 미분했다고 치면은 6t, 걷다가 3 넣었을 때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런 삼각함수인 것이고 y는 1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10개가 된대. 그러면은 이게 자연수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은 y는 b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b라는 녀석이 키포인트지. b라는 녀석이. 그래서 b라는 것을 기준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b 값이 1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봐. 그러면은 이 sin ax, 그러니까 sin x라고 하고 1이잖아. 그러니까 0,1을 무조건 지나는 상황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는 자, 이와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1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접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 이게 지금 절대값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보자면 1에서 딱 접하는 상태란 말이지. X축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구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프가 뭐다?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절대값이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야겠지.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딱 정확하게 1에 걸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주기에 몇 개가 생기죠? 교점이 하나, 둘, 3개 생기지. 그쵸? 3개 생기지. 그 말은 즉슨 10개가 되려면 이렇게 몇 개는 있어야 돼? 이게 3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쵸? 자, 주기가 3,
그러니까 3개의 주기만큼 있어야 돼. 2파이 안에. 맞죠? 2파이 안에 주기가 3개야. 그러면은 확대 축소의 관점에 의해서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쵸?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 6, 9 마지막 딱 10 이렇게 여기 딱 10 하면 될 거 아니야. 딱 2파이가 되는 순간. 그쵸? 이렇게 해서 끝났고, 이어서 b가 2라고 한번 합시다. 그럼 b가 2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4고 최소값은 0인데 얘가 y는 2를 기점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0이죠. 그러면은 y는 1이니까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 y는 1이니까 여기가 2가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랬을 때 한 주기당 교점이 몇 개가 생깁니까? 2개 생기죠. 근데 10개가 생겨야 한다며. 그러면은 2, 5, 10이잖아. 그래서 a 값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죠? 라스트. 자, 3 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0,3을 지나는 거잖아. 그 0,3이니까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1이네.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1인 거지, 그래프가. 그럼 한 주기에 몇 개의 교점이 발생을 합니까? 하나의 교점밖에 안 생기잖아. 그러면 a 값이 무엇을 만족해야겠다? 그쵸? 10이라는 것을 만족합니다. b가 4라고 한다면 더 이상 교점이 생기질 않겠죠? 왜? y는 1이니까 이렇게 아래 생기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이 얼마? 4지 4. 최대값은 7과 13이니까 13이죠. 두 개 더하면 17, 4번이죠. 함수 fx가 이렇게 있고 p가 2,f2를 갖는데, 그러면 일단 2의 여기 x의 좌표가 2가 되고 y 좌표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넣어주시면은 2, 3은 6이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내가 아는 정보 일단 다 써봐봐. 아래 좌표는 2,0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a-b라며. 아니 그러면 얘를 그냥 별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둘러싸인 넓이에서 이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 빼면 편하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부터 한번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직선 OP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3차 함수잖아 사실은. 그쵸? 그러면 여기가 0이고 2인 거지. 0이고 2인 거지. 그리고 지금 세실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세실근의 합이 그러니까 미분해. 그냥 미분을 하면은 얘가 지금 2분의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란 말이지. 그쵸? 얘를 미분해봐봐. 그럼 3x 플러스 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해봐.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6x 플러스이니까 뭐야? 변곡점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그럼 세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럼 세실근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려면은 저 맨 왼쪽에 있는 좌표는 마이너스 3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만 세실근의 합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넓이 아니야. 이거는 쉽네. 뭐야 이거?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4가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2가 하나 날라가고 또 2가 날라가죠. 그쵸? 그러면 3분의 8이네. 뭐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즉 이만큼 지금 이렇게 색칠하고 있는 부분의 넓이가 3분의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거도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Q에 Y좌표만 알면 게임 끝 아닌가? 근데 고맙게도 직선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과 3x랑 연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2배를 해봐봐. 그럼 x값이 얼마입니까? 7분의 2지. 그러면 Q의 좌표는 7분의 2, 7분의 6이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두 개를 더 빼라고 했으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1 2 곱하기 7분의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 21분의 56 마이너스 18이죠. 그러니까 38.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그리고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은 일단은 y는 x 위에 두 점을 지난대.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fx랑 y는 x입니다. 그 무슨 말이지? 아, 접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차 함수는 뭐지? 서로 다른 두 점이라며. 그러니까 이차 함수는 그냥 단일근을 갖는 거죠. 단일근. 그쵸? fx는 y는 x 위에서 어딘가에서 접합니다. 이거를 일단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은 무조건 얘가 존재를 한데 째려봐봐. 0이지. 그러니까 x세제곱이니까 이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만큼의 덩어리식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kx의 세제곱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fx-x랑 gx-x에 대해서 보면은 근이 x = 0에서 최소한 3개는 갖는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 자, 우선은 y는 x를 먼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y는 x. 자, y는 x 이렇게 그렸어. 이거죠. 근데 fx가 접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그냥 안 만나도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여기도 반드시 0을 만족하고 여기도 반드시 0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2차 함수는 일단 결정해 놨습니다. 자, 2차 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게 지금 2차 함수인 거야. 자,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다시 이겁니다. 이게 2차 함수 gx야. 무조건 얘가 0을 지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 한번 살펴보시면 얘가 0에서 접할까? 접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해야겠지. 그럼 만약에 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로 접한다고 하면은 이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케이스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얘는 뭐야?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보면은 x = 0에서 맞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얘를 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 이 상태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x에 대해서 gx가 접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접한다. 왜? 얘가 단일근을 만난다고 쳐봐봐. 그러면 fx랑 마이너스 x랑 접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이 상태에서 0을 지나면서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아닌 거지. 그러면은 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접하는 상황이고, 그럼 결정이 났네. fx라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지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fx가 이거야. 지금 이게 fx라고. 이게 fx. 자,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게 또 근이 뭐 어떻게 두 근인지 한 근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0과 2점을 지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왔어. 내가 여기 점을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여기를 모르잖아. 여기를 K라고 둡니다. 자, K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를 또 모르잖아. 그럼 또 세팅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겠죠? 최고참 곱하기 거리잖아. 그럼 이게 1이네. 바로 1 나오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내가 이때의 그 값이 궁금한데 난 그거 세팅하면 되겠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뭡니까? x입니다. 왜? 2차 함수랑 y는 x랑 같습니다. 그럴 때 x의 제곱은 2x가 되기 때문에 x가 무엇이다? k가 무엇이다? 바로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끝났네. 자, 그래서 f의 x라는 것은 무엇을 만족하냐면 얘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2일 때서 만나지. y는 x랑. 그럼 그냥 바로 변이곱 씁시다. f3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f3은 여가 3인 거 아니야? 그죠? 여가 3인 거죠? 그래서 1, 3, 3 하면 9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x니까 3 넣어버리면 12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8, 자, G8도 한번 넣어버리면 뭐 여기를 뭐 8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 7, 8에 56이겠지? 두 개를 더해버리면 정답은 68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자, 그림과 같이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저 몇 도란 얘기지?
바로 120도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20도라는 것은 특수각의 연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나머지 180도,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선 그어볼래? 그럼 얘가 몇 도? 그쵸, 60도지. 그럼 60도인데 이게 또 같아. 그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한번 세팅해 두시고, 주어진 게 5대 3이지. 그러니까 sin B, sin B는 이만큼이지. 그러니까 이게 5인 거지. 그러니까 OK. 이만큼의 길이가. 그 다음 C에 대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얘인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3K인 거지. 반지름이 3K인 거야, 반지름이. 그럴 때 PB의 길이가 3 루트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만큼의 길이가 3 루트 3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2K, 여기가 3K지. 그 다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60도잖아, 이렇게. 맞죠? 그럼 2대 루트 3인 거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은 3K분의 3 루트 3의 절반인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3 날라가죠? 얘도 날라가죠? 2도 날라가죠?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PQ의 길이를 이제 구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다 나왔어, 다 나왔어. 할선 정리를 한번 이용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CQ, CB가 CP, CA다. 이거를 이용할 텐데, 그 전에 나는 BC라는 거를 먼저 알고 싶다 이거지. BC의 전체 제곱은 제곱, 그러니까 5, 5, 25, 3, 3은 9,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34에다가 어떻게 해줍니까? 15가 되겠죠? 그럼 얘는 7의 제곱 아니야.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7이구나. 이렇게 되겠네. 이만큼의 길이가 7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얘의 길이가 궁금하니까 지금부터 x라고 합시다. 그러면 7x는 2 곱하기 5가 되겠네. 그러면 x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7분의 10이죠. 7분의 10이네.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바로 닮은 비를 이용합니다. 닮은 비. 그러니까 여기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를 x,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렇게 CQP? 그럼 이렇게도 크게 볼 수 있잖아. 이렇게 크게. 그쵸? 크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7분의 10대 PQ는 7분의 10대 PQ는 5대 3이구나. 5대 3이구나. 이와 같은 닮은 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F, 알파, 베타, 감마가 0이래. 그럼 무슨 말이야? 실근이죠? 그러면은 또 알파부터 이제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이와 같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죠. 그 다음에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얘는 뭐야? GX는 그러니까 정적분인 거지.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G'X가 fx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뭐인 거지? gx의 도함수. 근데 극대값이 0이야. 그러니까 베타에 대해서 0인 거죠. 그러니까 g의 베타가 0이지. 그 말은 즉슨 도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는 원함수 간의 차이란 말이지. 근데 정적분이잖아.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의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아니 0부터 베타까지 정적분 때리면 0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랑 넓이가 같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일단 이거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h의 베타가 8이야. h 베타가 8이라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0부터 8까지가 0부터 베타까지가 8이야. 이게 8인데 두 개 같대. 얼마죠 이게? 넓이가 각각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넓이가 4입니다. 감마가 24래. 아니 그러면 0부터 감마까지 아니야? 그럼 이게 4, 4? 근데 얘는 절대값이잖아. 8이죠. 그러니까 이게 8. 얘는 얼마겠어? 그치? 16이겠지. 끝났네. 그러면은 G알파에서 G감마를 뺍시다. 자, 빼주면 얼마가 되겠지? G알파는 얘인 거죠. 0에서 알파까지 이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인 것이고,
G값만은 막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날라가서 마이너스 16이지. 따라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몇 번? 1번이죠. 숫자 0이 적혀있는 카드가 2장이 있고 1이 5장이 있고 한번 일단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0이 2, 1이 5, 2가 3장이 있어. 그러니까 총 10장의 카드죠. 그런데 그 차이가 2를 만족하는 K의 개수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랑 그러니까 카드랑 카드 간격의 차이가 2란 얘기지. 근데 그게 3개만 있어야 한대. 그쵸? 그러면은 경우를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지? 2020 있지 않나? 2020 봐봐라. 하나, 둘, 셋. 차이가 2, 2, 2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지.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0, 2, 0, 2도 있지. 그러니까 요 위에 거랑 아래 게 서로 대칭 관계인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얘를 쪼개봐. 자, 쪼개버리면 뭐가 있냐면 20이 있어. 20 있으면 이렇게 하나 차이 있는 거죠. 202도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덩어리, 이거 하나의 덩어리 해서 하나, 둘, 셋인 거지. 마찬가지의 원리로 0, 2 해버리고 그 다음에 202 이럴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총 4가지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두 개는 서로 대칭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첫 번째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은 2020이 있어. 2020. 그러면은 2020이 있다고 치면은 덩어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2020이 있고 2가 있고 1111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잖아. 7개. 그러니까 7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얘를 또 이제 나열을 해봐야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팩 나누기 5팩인 거죠. 6팩 나누기 5팩을 합니다. 그럼 얘는 42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이 경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자면 이거야.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먼저 나열을 해줘. 6팩 나누기 5팩을 해줘.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 2020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7가지. 그래서 7, 6에 42가지가 됩니다. 근데 빼야 돼. 뭐를? 20202를 빼야 돼. 왜? 이거 좀 4개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20202를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를 해. 그 다음에 11111을 보는 거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가지, 즉 36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열시키는 게 6팩 나누기 5팩이잖아. 같은 게 5개가 있으니까. 그럼 얘도 당연히 36가지 아니야? 똑같은 구조니까. 얘도 한번 살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20이 있죠? 지워. 20이 있고 202가 있지? 그러면 요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또 계산을 따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1, 2, 3, 4, 5, 6, 7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7팩 나누기 5팩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빼야 돼. 뭘 빼야지? 2020 이거 또 빼야지. 왜? 20202. 이게 붙어버릴 수가 있잖아. 20202.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6가지를 빼줍니다. 이렇게 6가지를. 얼마죠 이게? 42, 6, 그러니까 36까지네. 그쵸? 42 빼기 6. 그러니까 얘도 36 아니야? 그럼 36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144가지가 되겠습니다. 몇 번? 5번이죠. 자연수 K에 대하여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K까지 정수다.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의 2배 각각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평균의 정의 한번 써볼까? 시그마 x는 1부터 어디까지죠? 이게 k까지인 거지. 그쵸? 자, k까지 한 다음에 제곱이기 때문에 변수 곱하기 확률. 그러니까 변수는 x의 제곱. 확률이 얼마입니까? x분의 b 아니야? 2배 시그마 x가 1부터 어디까지? k까지. 그럼 또 변수 곱하기 확률. 이걸 또 계산해야지. 그죠? 날리고 b도 날리고 그냥 남는 게 뭐가 있어? x만 있지. 그쵸? 얘는 x만 있습니다. 얘는 뭐가 있어? 1밖에 없죠. 1.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은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2k가 되고 k도 날려. 그럼 k 플러스 1이 4가 되겠죠? k의 값은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vx라며. 그럼 분산 또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지. 그럼 분산은 뭐가 되겠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잖아. 이것을 또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6b가 되겠지? 그쵸, 제곱의 평균 6b가 되고, 평균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b인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b 제곱이지. 얘는 어디에서 최대를 갖습니까? 이거 2차 함수죠. 그러니까 b 값은 얼마다? 계산해주면은 3분의 1이지,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최대인 상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값을 구하라며. 다 더해봐. a 더하기 b 한 다음에, 자, b는 사실상 3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일단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주면 되겠네. 1 넣고 2 넣고 3 넣고 얘가 1을 만족합니다. 확률의 총합은 1이잖아. 그러면은 a 더하기 3분의 1 하고 이거 얼마지? 6분의 6, 3, 2니까 11이죠. 그쵸? 얘가 1이다. 그럼 a 값은 18, 11 하니까 18분의 7이 답이네. 따라서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과 자연수 N에 대하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박스 처리하란 얘기지. 그쵸?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여기 위아래 관계식만 잘 살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2의 AN제곱 대 2의 N 플러스 1제곱이 1대 4잖아. 계산을 한번 해주면 2의 AN제곱, AN 플러스 2제곱은 2의 A의 N 플러스 1 이거 만족하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얘랑 얘 한번 살펴봐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차가 얼마니? 2죠. 그쵸?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일반항까지도 내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첫째 항이 아까 얼마라 했었지? 첫째 항이 1이라며. 그러면 얘는 2n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맞죠? a는 2n-1이다. 그 다음에 어쨌든 나조건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계산을 좀 해야겠지. 계산해보시면 여기 하는 겁니다. 자, 2분의 1에 4의 an 제곱 있고 그 다음에 2의 an 제곱 있죠? 얘를 이렇게 해보자. 4의 an 곱하기 2의 a의 n 플러스 1인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an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8의 an 제곱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8의 a의 n제곱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8의 an제곱 내버려 두고 4 빼기 1은 3, 그래서 2분의 3이죠. 2분의 3. 나의 값은 2분의 3임을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tn이 얘잖아. 얘가 tn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봐봐. 이 소리잖아.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2분의 3 한 다음에 초항이, 그러니까 8의 an제곱을 한번 잘 째려보면은 얘는 뭐가 되겠지? 8의 2n-1제곱이잖아. 그쵸? 그 말은 즉슨 8의 제곱이니까 64가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봐도 되겠지. 64의 n제곱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공비가 64구나. 그러면 64-1 R-1 자, 초항이 얼마입니까? 이거의 초항은 8이죠. 8하고 64의 몇 제곱? 5제곱 그것의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날리면 21이고 이거 날리면 4고, 자, 그래서 21분의 4 2에 6고 30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다조건이 값이 얼마다? 21분의 4가 되시겠지. 다 나왔네. 계산해 주시면 2가 되고 3분의 2가 되고 4분의 21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 7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상수 a와 k가 있는데 함수 gx가 저렇게 만족을 합니다. 우선은 fx를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0과 1과 2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fx. 그 다음에 gx는 a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했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살펴봐봐. 곱함수지. 곱함수에 대한 것이고 연속성을 또 보장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x에다 k 넣어볼래? k 넣으면 0 나오지. 그럼 여기도 gk 하니까 0 나오지. 그냥 큰 의미가 없어. 큰 의미가 없어. 근데 x에다 마이너스 k 넣어볼까? 그럼 얼마지 여기? 0이지. 얘도 0 나와야지. 그래서 g에 마이너스 k랑 g에 k를 뺐더니만 그게 0이다. 그러므로 두 개가 무엇하다?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k가 아닐 때, 즉 극한을 취해봐. 극한을 취해버리면, 그러니까 리미트 x가 k로 가는 상황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k가 아닌 상황, 절대값 x가 k가 아닌 거야. 그럼 hx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은, 자, 이럴 때 그래프가 식이 x-k에 gx-gk에 절대값식이 이와 같이 나오겠지. 되시겠죠? 이게 뭐야? 미분 계수 아닌가? 그쵸? 미분 계수의 형태야. 근데 이게 지금 절대값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 만약에 이게 절대값인데 어쨌든 hx도 다항함수의 구조가 되겠지. 이게 4차 함수고 1차니까 3차 어쨌든 그 구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한 다음을 만족하고 연속이라며. 그러면은 미분계수 입장에 대해서는 얘가 미분계수의 값이 존재를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미분계수의 값이 존재한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절대값 함수에서.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 함수가 이런 식으로 단일근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아니 그런데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러면 값을 가져가는 거죠. 이러면 상황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얘는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가질 거 아니야. 말이 안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절대값 씌웠을 때 존재하려면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얘가 어디에서? x 이퀄 k가 아닌 지점, 즉 k든 마이너스 k든 항상 얘가 0이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의 k와 g'의 마이너스 k가 무엇이다?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야. 그쵸?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의 조건을 잘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함수값이 같고 미분 계수도 같아. 어디야? 여기일 수밖에 없지 않나? 여기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알거든. 몇 대 몇? 1대 루트 2.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k 값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제곱해버리면 얘는 10 나오겠다. 10. 자, 이만큼의 값은 10 나오고, 이어서 a 값도 내가 한번 계산할 수가 있겠네. 자, a는 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gx라는 상태로 보자는 거지. 이거를 gx라고. 만약에 이거를 gx라고 한다면 a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a만큼 이동을 한 거잖아. 그러면 a 값이 얼마를 만족해야겠죠? x방향 a만큼 이동을 하려면 바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구나 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a만큼 더하는 거지. 이렇게 a만큼 더하는 거지. 그쵸? 그런데 여기가 0이잖아. fx 입장에서는 여기가 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1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에다가 10을 더하면 9가 되겠습니다. 두 실수 a와 b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지수함수가 있고 로그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게 일단 역함수 관계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평행 이동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얘를 한번 역함수 관계인지 먼저 판단해 보자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x 플러스 b가 되고 6의 로그에 3의 y가 되어서 y의 6제곱은 3의 x 플러스 b가 되죠. 그리고 얘가 6분의 이렇게 된 형태란 말이지. 그쵸? 그런데 위에를 한번 잘 살펴보면은 얘 형태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3의 6분의 x 플러스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a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y는 x 대칭한 다음에 뭘 한 겁니까?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한 거지. 이렇게 이동한 상태다. 일단 이 정도로는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칭 이동뿐만 아니라 평행 이동까지 동시에 세팅을 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y는 x를 먼저 한번 그려봐봐. 자, y는 x를 한번 그려보고 0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두 점에서만 만난대. 두 점에서만. 그리고 나조건에서를 보면은 y는 x랑 만나는 게 0a, b, c인데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0보다 작아버리는 것은 지수함수의 형태가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로그 함수는 뭐 이렇게 생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잖아. 그래 하나, 둘, 셋, 네 개 만나겠지. 그 다음에 절대값 c가 2의 절대값 b랑 같습니다.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주목을 해봐야 돼. 얘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했죠. 그리고 어떻게 한 거지? a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되냐면 이만큼의 간격, 요만큼의 간격이 바로 뭐다? 절대값 a. 그러니까 a가 양수면 그냥 a겠지. 그쵸? 이만큼의 간격이 a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쵸? 일단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제 만나는 점을 한번 판단을 해야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 x가 음수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나는 거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a가 이제 여기 만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a를 한번 넣어 봅시다. 자, a라는 것은 6의 로그의 3a고 마이너스 b잖아. 근데 b 옮겨줘. 그래서 a 플러스 b 다음과 같이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6분의 a 플러스 b가 로그의 3a가 되겠죠. 그럼 a라는 것은 뭐냐? 3 한 다음에 6분의 a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이제 양수라는 게 확실시 보장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와 같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이제 a가 명확한 양수라는 것도 이제 어쨌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b이고 c이고 막 그렇게 될 텐데 여기 지금 절대값 보이잖아? 근데 아까 말을 했던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좀 하자면 y는 x에 대해 대칭하고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만큼 이동을 한 거잖아. 자, 그러면은 이만큼의 간격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야지만 대칭 이동하고 끌고 와서 이렇게 일치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뭐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자는 거지. 그러면 a라는 것은 자, 거리이기 때문에 얘가 절대값 b랑 절대값 c 이와 같이 일단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절대값 c가 2의 절대값 b라고 했으니까 얘는 3의 절대값 b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a가 3b가 되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3b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b 이렇게. 그럼 a 값은 무엇이 되겠지? 3k라고 하고 b 값을 k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 값은 뭐냐?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왜? 명백하게 양음의 관계를 유지를 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봐봐. a가 3k 3분의 6분의 4 2 그러니까 2k인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6분의 a 플러스 b 6분의 4니까 3분의 2지. 그쵸? 6분의 4니까 3의 3분의 2k제곱. 일단은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할 거냐면 또 임의의 점을 또 이제 대입을 좀 해야겠지. 자,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뭐 여기다가 한번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C 여기. 그러면은 C는 뭐가 되겠지? 마이너스 2K였죠. 여기다가 한번 계산을 좀 한번 해보시면 자, 3의 6분의 x, a, b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인 것이고 마이너스 a인 거죠. 그죠? 그러면 3에 한번 더해봐봐. 위에다 더하면 6분의 1이니까 3분의 k지. 3분의 k. a 값은 3k지. 옮겨. 그럼 k 값은 3에 3분의 k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이제 뭐 하면 돼? 뭐 연립을 좀 해봐야겠지. 그래서 두 개를 쓱 가지고 오시면 자, 3k라는 것은 여기 잘 봐봐. 3의 3분의 k가 뭐야? k죠. 2가 있잖아. 그럼 k 제곱이지. 그래서 k 값은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 값은 얼마냐면 9가 되고 b 값은 3이죠. 따라서 81, 9 해서 정답은 90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도 한번 우리가 해보면은 어쨌든 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안 나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이렇게 나와줬고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얘는 A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3K라고 여전히 하고 이제 B랑 C랑 부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K고 C가 이제 2K인 거지.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보는 거지. 그쵸? 똑같이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A가 3K가 되고 3에 6분의 A 플러스 B합니다. 그러면 2분의 K고 얘가 3에 3분의 K 제곱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한번 계산해 주시면은 자, C가 그 2K지. C가 2K 그리고 3에 여기다가 C, A, B, C를 다 더해봐. 다 더해주면은 6분의 2니까 6분의 4, 3분의 2K지. 그쵸? 그리고 A가 플러스 3K야. 근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을 하지. 모순이 발생을 해. 아, 마이너스구나. 그쵸? 마이너스.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어쨌든 K가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산이 안 맞아.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만 마무리를 하고 정답은 90이 되겠습니다.